안녕하세요. 톡톡한 주선생의 김은수입니다.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이젠 정말 주린이 탈출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 톡톡한 주선생 주린이 멘토스쿨에서는요, 주식 입문부터 실전 투자까지 빈틈없이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정주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총 4교시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매매 확률까지 높여드리고 있네요. 자, 우선 1교시는 오늘의 진도와 교훈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마감 시황과 주요 일정을 토대로 전문가님만의 매매 철학까지 다뤄드리고 있는 시간이고요. 이제 2교시는 숙제 검사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공략하신 공략주가 있겠죠. 자, 힘든 시장 속에서도 성장 스토리를 가진 종목을 어떻게 공략하셨는지 저희가 리뷰 함께 도와드릴게요. 자, 3교시는 이 방송을 저희가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쪽집게 과외 시간인데요. 자, 지금의 이 시점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두 가지 이슈 내에서 우리가 꼭 공부해보고 가야만 하는 딱 하나의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자료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흘러가는 순환매 속에서도 가장 가치가 있는 딱 하나의 종목을 찝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4교시는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쪽지 시험 종목 시간이고요. 자, 시장이 어려워도 너무너무 어려운 난이도 높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가 어떠한 투자의 판단과 그리고 어떠한 인사이트를 챙겨가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오늘은 어떤 선물들을 확인해 갈 수 있을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와, 요즘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랑 너무너무 정말 열렬하게 받고 있는 분은 딱 이분이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몇 번 출연하시지도 않은 상황인데 실시간에 생방송에 나오실 때마다 종목의 픽을 너무나 잘 해내고 계시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오늘 송대섭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오늘은 어떤 선물 종목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 주 시장에서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이 시간에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만나볼게요. 본격적으로 톡톡한 주선생 지금 바로 등계합니다.
자, 오늘 하루 이번 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스피가 전날 급반등 이후에 숨고르기를 하니 코스닥이 이 그간의 서름을 만회하기라도 하듯 이틀째 강한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홀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하루였는데요. 자, 수급별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연출됐고요. 외국인들은 12거래일 연속 순매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1,510원대까지 다시 올라가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의 수급에 좀 상당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지수 상승이 동력이 좀 되어줬던 것은 그간 억눌렸던 2차 전지라든지 뭐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의 오늘 온기 확산입니다. 자, 국민 성장 펀드가 이 코스닥의 성장주 자금 유입을 좀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앞서서 오늘 이 매수세가 좀 붙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시총 1위를 탈환했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의 활약도 대단합니다. 어느덧 코스닥 시총 5위까지 뛰어오른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제 아스코 2016 발표 전에 이제 초록이 공개되면서 HLB를 비롯해서 이제 관련 바이오주의 급등도 확인됐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보시면 삼성전자 제한적인 하락, 하이닉스는 보합권, 삼성전기는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 나타내면서 급등하면서 신고가 연출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6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순매수 행진 이어오고 있죠. 중소형주 중심의 수급 확대 기대감 확실히 살아 있습니다. 자, 종가 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는 플러스 0.41% 상승한 7,847선, 오늘 코스닥은 플러스 4.99% 상승한 1,161선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자, 이제는 외국인 그리고 이런 수급의 유입이 코스닥 쪽으로 가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나는 코스닥 쪽에서 어떤 종목을 노려야 될까요? 다음 주에 시장은 또 한 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선별하는 그러한 전략을 잘 짜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요즘 우리 시청자분들이 엄청난 사랑을 받는 분 딱 한 분 뽑으라라고 한다면 저는 이분 뽑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송대섭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게요.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동 송대섭입니다. 우리 대표님은 진짜 대동단결입니다. 잃어도 같이 잃고 벌어도 같이 번다. 그런 마음 하나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엄청난 빨간불 또 투자의 인사이트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일주일 만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간 시장이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대동 송대섭입니다. 한 주 동안 마음을 많이 졸였다가 좀 많이 풀리는 날이었어요. 그죠?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 파업 이슈와 함께 또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보수적으로 움직였던 시장이었죠. 또 하락도 좀 있었고요. 하지만 또 그것을 또 반등 삼아서 오늘 잘 시장이 올라와 줬고 여러분들 오늘 조금 마음 편하게 연휴를 좀 즐길 수 있을 거라 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시장의 방향성을 또 함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투자에서는 우리 개인들이 어떤 점이 취약한지를 너무너무 파악을 잘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방송을 봄으로써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일단 상승률 표에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도중에 이렇게 유망한 종목들을 너무너무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식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조금 더 기다릴지 망설인다면 어떻게 주식을 해야 효과적으로 공부하는지를 잘 알려드리고 있죠. 자, 일단 대덕전자 73%, SK하이닉스는 58%, LG이노텍은 73%, 현대차는 33%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29%고요. 리센스 메디컬은 25%, SKC도 13%, 로보티즈도 14%,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1%, 효성중공업도 23%의 빨간불 상승을 키면서 이 주식 공부방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의 전략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우리 송대섭 전문가님과 꼭 함께 하시면서요. 다음 주에 시장에서도 기분 좋은 하루 매일매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바로 저희가 이제 1교시 오늘의 진도와 교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이제 시장에서 이제 투자의 방식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간에 이제 코스피가 올랐다면 이제는 네. 코스닥 쪽으로 기대해봐도 될까라는 기대감이 확 살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사실 제가 봐도 일단 코스닥이 올라와야 되는 시장이긴 합니다. 네.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어느 정도는 솔직히 키를 좀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코스닥이 그동안 힘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2차 전지도 많이 밀렸고 로봇주도 좀 왔다 갔다 하는 장세였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코스닥이 더 힘을 받아서 올라와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 코스피보다는 덜 올라왔으니 네. 그래서 키 맞추기 위해서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코스닥에 힘을 내야 되는 시장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코스닥의 종목을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또 지금 코스피 시장이 반도체에서 어떤 순환매가 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코스닥을 더 눈여겨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진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코스피 강보합 마감, 코스닥 5% 급등입니다. 성장률 중심 반등이었어요. 네. 사실 오늘 국민성장 펀드가 처음에 오늘 판매가 되었죠. 사실 이거는 다음 주에 아마 이제 돈이 증시에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완판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기대감에 코스닥이랑 이런 쪽으로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코스피 대규모 순매도 하지만 오늘 개인이랑 기관이 다 방어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장을 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보합권을 갖지만 코스닥은 5% 이상 올라갔습니다. 코스닥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에서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된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면서 조금 마이너스가 다 보였지만 하이닉스는 나름대로 보합권에서 머물렀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도 HBM 그렇죠? HBM에 대한 솔직히 기대는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계속 AI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HBM은 아직 뭐 계속 꾸준히 갈 수 있는 테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 사실 엔비디아가 저 같은 경우는 800억 달러 이상 나오면 물론 괜찮지만 900억 달러를 좀 예상을 했거든요. 왜 그러면 그렇게 나와줘야 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가 있었는데 결국엔 엔비디아도 실적이 항상 나오게 되면 조금씩 밀려요. 어젯밤도 좀 밀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실적이 잘 나왔으면 아쉽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어쨌든 컨센서스 상회는 했고요.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좀 높아요. 1,517원입니다. 사실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놓으면 수출하는 기업한테는 사실 좋지만 네. 우리가 보통의 우리 시민들은 대부분 수입을 해서 쓰잖아요. 사실 그런 어떤 부담을 다 시민들이 가져가는 거, 국민들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담이 좀 있고요. 환율에 부담이 있다고 하면 또 이제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 금리를 우리가 확실히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AI, HBM, 조선, LNG 중심 선택적 상승장이 지속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AI와 HBM에 대한 테마는 계속 가고요. 오늘은 이제 조선과 LNG 정도에서 중심 선택이 나왔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로봇,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강세 흐름.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죠. 코스닥 종목들이 대부분 로봇과 2차 전지 주인데 바이오주죠. 이 종목들이 결국은 상승에 올라와주면서 오늘의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차트 좀 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포인트를 얘기했었습니다. 여기 이 포인트. 네. 여기는 이제 우리가 갭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한번 메꾸러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하지만 이제 끝까지 메꾸진 않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반등 나와주면서 지금 이제 겨우 이제 8,000선을 맛보고 있는데 사실 8,000선은 저희가 2번 정도 그죠? 거의 찍다가 밀렸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는 사실 저는 뚫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세 번째 정도가 되면 당연히 이제 여기에 어느 정도 조금의 매물대는 있겠지만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코스피도 이 지점을 올라서면 그래도 8,200선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지난 시간에 제가 1092포인트 정도까지 밀릴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121선까지 찍고 아래 밑꼬리 달고 올라왔는데 일단은 중요한 게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밑꼬리 달고 올라왔다는 건 상승의 모멘텀이 아직은 남아있다.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었고 결국에는 오늘 그죠? 국민펀드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순환매 구간도 있어서 오늘 아주 긴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다시 예전의 최고점이죠. 1200선 정도까지를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시장의 방향성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주말에 또 이제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월요일이 저희가 휴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화요일에 저희가 정식적으로 이제 시장이 열리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떠한 또 일정과 정리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어 보일까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주요 일정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는 25일이 쉬는 날이죠. 쉬는 날이어서 저희 장은 쉬는 날이고 사실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는 사실은 이제 PC입니다. PC 여기 보시면 목요일 날
목요일 날 미국 4월 PC 물가 지수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CPI보다는 좀 더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얼마나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돈도 그리고 의료비도 다 포함된 물가 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지수에 따라서 금리가 어떻게 또 이동할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정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해주는 것이 바로 이 PC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요일 날 좀 아시겠죠? 눈여겨서 이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MSCI 리밸런싱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월 말에는 사실 주식을 어떤 뭐랄까요? 빠르게 매수하기보다는 네. 좀 텀을 갖고 우리가 시간을 갖고 좀 쉬면서 보는 게 가장 좋다. 어차피 이제 봉도 바뀌거든요. 월봉이 바뀌잖아요. 그런 구간에서는 사실 조금 우리가 바로바로 매수하기보다는 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들어가도 사실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목요일과 금요일 날짜를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방망이를 짧게 짚고 단기적인 투자의 전략보다는 현재 이제 긴 호흡을 가지고 시장의 방향성까지 우리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잃더라도 같이 잃고요. 벌어도 같이 벌 것입니다. 대동단결 우리 송대섭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쪽으로 확실하게 개념도 정리를 해야 되고 워낙에 또 이제 선물도 하시기 때문에 글로벌 시황 파악도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장에서의 시황부터 거기에 따른 방향성까지 잘 찝어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실시간으로 생방송을 잘 보셔야 되는 이유도 일단 상승률 표를 보시면 이제 여러의 투자 방식으로 어떻게 빨간불을 켜야 되는지를 잘 알려드리고 있어요. 시장 분위기가 이미 좋아지고 주변에서 나 돈 벌었네라는 얘기 들릴 땐 이미 가격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좀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드릴 수 있는 그걸 또 증명해드리고 있는 상승률 표입니다. 생방송 공략주의 상승률 대덕전자 73%부터 효성중공업 23%까지 명확하게 투자의 인사이트를 잘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투자 전략 우리 송대섭 전문가님과 함께 주식 공부방에서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교시 저희가 수익 자랑도 한번 해보고 가야 되는데 일단 대덕전자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대덕전자가 아직 보유하고 있어요. 73.1%의 빨간불입니다.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대표님? 상승세가 꺾일 때까지는 계속 봐야 되지 그래요? 않을까요? 사실 지금 차트 네. 보시면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아직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대덕전자는. 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4월 9일 날 여기 요 날짜에 제가 이제 공략 타점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 쭉 올라가고 있죠. 사실 5일선이 무너진 날이 몇 번 있긴 하지만 대부분 11선에서 거의 무너지진 않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때 한번 밀렸을 때는 사실 무조건 잡아야 되는 자리였겠죠. 이때 잡지 못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보시면 차트상 크게 어떠한 저항이 있다든가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요.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장의 이런 추세에서는 이제 5일선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1선 좀 더 길게 21선까지 추격을 보면서 저는 쭉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FCBG 같은 경우도 하면서 고부가 반도체 계기판을 하면 얘기로 많이 올랐지만 사실은 LG 이노텍은 기본적으로 이제 애플 지향이잖아요. 네. 애플 지향이기 때문에 애플에서의 또 실적 이번에 또 하반기 때 되면 또 휴대폰이 새로 나오죠.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게 이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 기판 쪽으로 워낙에 중심이 가다 보니까 휴대폰 메모리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 기판이요. 이거를 사실 LG 이노텍이 더 늘렸어요. 그리고 단가도 올렸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별로 이제 크게 경쟁성도 없이 그 시장을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LG 이노텍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선 정도에 체크를 하시면서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대오토웨버입니다. 이제 SDV죠.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랑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타점 나간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이 올라왔지만 사실은 그 삼성전자 파업 이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락폭도 컸습니다. 최고점에서 아래점까지 대략 한 25% 정도의 하락세가 있었는데요. 딱 보시면 여기 몇 일선이죠? 21선. 21선 딱 턱차고 거의 딱 올라왔거든요. 사실 4거래 급등한 주가 4거래 정도 빠졌다.
그럼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담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 생각을 듣는 자리고요. 그래서 이때 못 잡으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기엔 사실 좀 힘든 자리거든요. 다시 한번 좀 하락이 나오거나 눌림이 있을 때 그때 한번 추가적으로 분할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L 만도예요. HL 만도는 제가 나와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HL 만도 같은 경우는 좀 밀렸었어요. 그죠? 제가 알려드렸던 그런 구간보다는 좀 더 밀렸었는데 다행히 이제 손절가까지는 가지는 않았겠지만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매수를 해서 지금 퍼센티지는 한 9.4% 정도 좀 유지를 하고 있고 이것도 계속적으로 위에 좀 공간이 있죠. 이 정도 공간은 매물대가 좀 이거에 대한 매물대가 있지만 어느 정도 소화를 하면서 올라간다면 그 전 고점까지도 충분히 조금씩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DX입니다. 이거는 이제 5월 20일 날 제가 이제 또 알려드렸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여기였었는데 지난주겠죠? 지난주 요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분할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위에는 이 구간이 매물대가 어느 정도 있지만 어느 정도 많이 이쪽에서 횡보를 가면서 매집이 됐고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가 여기어지기 때문에 별로 상방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의 뭐 근전 최고점까지 바로 슈팅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제가 이제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잘 같이 공부를 해서 지금은 8.79%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5월 20일 날 제가 공략한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현대일렉트릭입니다. 현대일렉트릭도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탑픽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HM 만도랑 좀 비슷한 성향이 나왔어요. 대부분의 현대차 관련주들이 약간 이렇게 좀 4거래 이상의 5거래 정도의 하락폭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 고점이겠죠? 전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전력주에 대한 테마가 사라지지 않고 있고 수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금씩 더 홀딩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대단합니다. 이 종목들이 워낙에 끼도 많고 많은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 위주로 생방송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내 포트는 정말 끄떡없다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이렇게 수익 리뷰를 하는 이유는 이만큼의 빨간불을 켰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이 종목의 인사이트를 챙겼는지 그리고 이 종목들은 내가 신규적으로 접근을 해도 또 빨간불을 킬 수 있을지 그런 원리 자체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상승률표를 보시면요. 우리 개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이제 실매매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그러한 원리 또 판단 기준 알려드리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 정리랑 앞으로 이제 시황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성까지 잘 잡아드리고 있어요. 생방송만 잘 보셔도 이만큼의 빨간불을 킬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송대섭 선생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에 관련한 교육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래 나가고 있는 참여 방법을 확인하셔서 송대섭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3교시 종목 자료집 받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이슈 내에서 우리가 꼭 공부해보고 가야만 하는 딱 하나의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자료집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50분까지만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열어드릴 겁니다. 방송 시간 딱 27분 남았으니까요. 함께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3교시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준비하셨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오션이 오늘 7% 넘게 급등을 맞습니다. 했어요. 이게 이제 조선주가 그 실적과 모멘텀의 최고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워낙에 LNG 에너지 수주 증가 나타나고 있고 이제 중국 견제 미국이 하고 있다 보니까 반사 이익도 나타나고 MRO 시장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작년부터 시장이 올라온 장이었는데 네. 그렇게 올라갈 때는 조선주가 안 갔어요. 그 시장 자체가 사실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제야 조금 움직이고 있는 건가. HT 그룹 계열사 말고는 크게 움직인 종목들이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2026년 하반기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원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상반기를 많이 이끌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반도체가 1년 내내 모든 장을 이끌어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 어떤 순환매 구간에서 봐서도 좀
그나마 좀 소외되어 있던 조선주. 사실 조선주 자체가 상당히 우리나라는 조선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조선 강국이고 가장 배를 잘 만드는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이 더 못 간다? 그건 좀 아이러니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조선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조선주 간단하게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조선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죠. 자, 일단은 LNG 슈퍼사이클입니다. LNG 슈퍼사이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유조선과 벌크선들은 디젤 엔진입니다. 디젤 연료를 써야 돼요. 사실 디젤 연료가 다들 아시다시피 환경이 좋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환경 이제 단체나든지 이제 미국 전 세계 그 배를 관리하시는 기구에서 어떤 슈퍼사이클에 대한 그런 배에 대한 전환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부가 LNG 선박을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점점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주는 더욱더 많은 선박의 수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많이 우리가 이슈가 되는 거죠. 미국 조선 재건입니다. 사실 지금 미국이 조선 쪽으로는 거의 폭망 수준입니다. 폭망 수준. 배를 만들고 일할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또 워낙에 인건비도 비싸기 때문에 그 사람들 데려다가 배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조선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고요. 이제 FFG인데 이제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컨스텔레이션 클래스 프리게이트로 바뀌었는데 이제 이름이 이제 컨스텔레이션급 함입니다. 유도함이에요, 유도함. 유도함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미국에서 계속 수주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선과 군함,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죠, MRO예요, MRO. 메인터넌스랑 리페어링이랑 오퍼레이션이죠. 다른 말로 그냥 유지, 보수, 운영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미국이 못해요. 할 수 없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배를 하나 수주를 하면 그 배에 대한 뭐죠? 공사도 해야 되고 고치고 해야 되는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방산 함정 확대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네 번째로 이제 AI 전력이에요. 사실은 조선주가 경기 민감주기도 하거든요. 네. 예전에는 PR도 상당히 작은 시장이었지만 요즘에 이제 이게 참 이슈가 됐어요. AI 전력.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센터를 쓸 때 어떤 이런 조선업계에서 쓰는 사행정 엔진을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건 이제 중속 엔진이겠죠. 이 중속 엔진을 또 어떻게 또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조선업계가 달라질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친환경 선박입니다. LNG 이중 연료 엔진이에요. 이중 연료 엔진이란 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디젤 연료였는데 그 옆에다가 똑같이 LNG 가스통을 만들어서 연료를 쓰는 거예요. 즉 두 가지 연료를 쓰는 거죠. 가스를 쓰는 LNG를 쓰는 경우도 있고 디젤 연료도 쓸 수 있고 어떤 가격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편하게 이득이 낼 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연료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이 조선 시장입니다. 조선주 시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조선주를 꼭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래프를 잠깐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이 파란색 같은 경우가 이제 수요, 공급이죠. 공급이고 이 검은색이 수요입니다. 아시죠? 결국엔 여기 보시면 마케팅 타이트닝 어스펙트 나오는데 네. 결국 2027년 때는 공급이 이제 아주 부족한 쇼트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7년 기준으로는 배가 부족한 거예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2027년부터 2030년 구간까지는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기존 사업이 사실은 그냥 배만 만드는 사업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국내 신규 사업도 있고 해외 수출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미해군 산업, 네. 미해군 산업. 그다음 마지막으로 미해군의 새로운 배를 만드는 사업까지 두 가지의 사업성이 더 생겼기 때문에 더욱더 중장기적으로는 이 조선 사업이 크러 나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교수님한테 수업받는 느낌이에요. 우리 워낙에 이제 강의를 너무 열심히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공부가 된다라는 그런 집중도를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는데 조선주를 봐야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집중되는 영역, 우리가 한마디 보면 LNG선, 그리고 방산 쪽, 또 친환경 엔진이라든지 MRO 사업, 그리고 미국의 해군 협력까지 여러 가지의 영역에서 조선주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있습니다. 2030년까지 수주 잔고가 워낙 꽉 차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인 판매자 우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또 워낙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 우리가 조선주에서 가장 매력 있게 봐야 되는 딱 하나의 종목을 찝는다면, 그리고 현 시점에서 꼭 선점해야 되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되는지 종목 선택이 가장 중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주 내에서 지금 꼭 우리가 좀 매집을 해볼 수 있는 가장 매력도가 높은 종목 궁금하시죠? 바로 종목 자료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궁금해요, 대표님. 네. 지금 한번 바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짜잔! 와, 이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선주일지, 조선기자재일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자, 보시다시피 우리 대표님이 바로 인증해 주셨습니다. 종목이랑 전략은 가려 있지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저희 대표님과 함께 하시게 된다면, 아래 방법에서 우리 주식 공부방에서 함께 하시게 된다면요, 저희가 어떤 종목인지 실시간으로 바로 올려놨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자료집 알려드렸습니다. 자, 주식 공부방에서 어떤 종목을 현 시점에서 가장 매력도를 우리가 봐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봤군요, 대표님. 와, 대표님, 그 조선주는 많지 않아요. 네. 그런데 왜 이 조선주가 가장 매력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동사는요, LNG선 초대형 선박 함정 엔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을 보유한 국내 대표 조선 대장주입니다. 조선 대장주라고 하면 여러분들 사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개의 그런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 함정 협력을 충분히 기대할 수도 있고요. 이 FFG 사업도 같이 수주를 할 수가 있는 그 정도의 캐파가 있는 동사고요. 그다음 AI 데이터 센터용 발전 엔진을 실제로 공급을 하고 제조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에 대한 수혜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고부가 LNG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고부가 LNG선이 전체 시장에서 한 100%인데 100% 중에 우리나라가 70%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대략 한 20%, 나머지 기타가 좀 가져가고 있어요. 독보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고부가가치의 LNG선을 수주할 수 있는 능력, 상당히 까다로운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고 이 회사가 이것을 핵심적인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큼의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LNG와 방산, 그리고 미국 AI, 전력 인프라까지, 예전에 조선산업 같은 거랑은 지금은 색다른 완전 더 많은 테마를 가지고 있는 이 분야가 바로 조선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져왔고요. 다음 동시에 2026년 예상 매출이 약 23에서 24조 원입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3조 7, 4조 대략 4조. 그죠? 대략 4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11월부터죠. 작년 11월 구간부터 최근에 여기 한 3월 중순까지 상당히 좀 이렇게 박스권이었어요. 박스권에서 이제 형성이 됐었죠. 이 구간부터 쭉 이제 횡보를 좀 했던 구간이었다가 하락세를 한번 찍고 급반등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급반등이 나와서 전 횡보 구간을 깼고 조금씩 여기서 횡보를 해서 한번 최고점을 찍었지만 오늘 마찬가지로 4거래 연속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조선주 자체가 조금 한동안 이슈가 되긴 했었어요. 이때겠죠? 4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한동안 급등이 나오면서 2주가 됐지만 다시 한번 좀 밀린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왜 가져가야 되냐면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는 조선주가 더 강력한 수요와 더 많은 수주를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어떻게 주식을 끌어갈 때는 이럴 좀 시총이 큰 걸 선호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총이 좀 큰 걸 가져온 거고요. 이 시총이 좀 큰 종목을 같이 타고 올라가야 우리가 좀 덜 불안하면서도 수익을 좀 더 많이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종목이 저희가 잘못 올라왔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 이 미국의 원자력 기업이죠. 테라파워하고 이 차세대 원자로 이렇게 공급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면서 데이터 센터의 확장력까지 지금 생각을 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 그리고 3, 4 중에 딱 한 종목이다라는 조선주에 관련한 전략까지 짜드렸으니까 그 부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굳이 우리가 이 종목을 함께 해야 되는 이유 상승을 표에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의 빨간불을 킬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실시간 생방송 도중에 알아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자, 이만큼의 기회를 저희는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아래에 나가고 있는 참여 방법으로 확인 가능하니까요. 우리 대동 단결 송대섭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운수장비 업종을 가지고 왔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운수장비라고 하면 뭘 생각해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굉장히 사실 광범위하잖아요. 뭐 자동차도 있을 거고 항공도 있을 거고 뭐 철도도 있을 거고 물류 운송까지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그 업종마다 완전히 뭐랄까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현 시점에서 볼 수 있어요. 이러면 이러한 업종의 사이클은 지금 어디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실까요?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항공 쪽은 사실은 이제 원유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즘 장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조선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조선도 네. 마찬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실 자동차 사업도 마찬가지로 오일가가 오르면 오일가 영향을 받는 민감한 주이기도 종목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운수 장비를 봐야 되는 이유는 지금 어느 정도 좀 소외된 구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이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가. 반도체를 못 잡으신 분들한테 좀 더 안정적으로 먼저 좀 길게 장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어떤 거가 있을까라고 고민해서 가져왔던 거기 때문에 운수장비도 하반기 때 더 상승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일단 자료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운수장비 글로벌 운수장비 시장 오늘 제가 가져온 건 이제 자동차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약 4조 3천억 달러에서 2030년 6조 달러 선전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다음 친환경 운송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운수 장비 쪽, 자동차 쪽 시장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 연평균 성장률이 약 15에서 20% 정도 전망이 되고, 그다음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 이게 PVV죠. PVV. 목적으로 관련된 자동차라는 건데 목적성이에요. 기본 플랫폼 위에다가 내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캠핑카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무슨 트럭을 만든다든가 같은 플랫폼 내에서 여러 가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모듈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중심이 되어 있는 시장이고요. 그다음 미국, 유럽 중심 친환경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전기차의 수요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결국 내연기관 축소가 되고 전동화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AI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 이제 SDV 확대였어요.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현대오토웨버 제가 설명드렸던 현대오토웨버도 요 한 축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량과 이동수단 그다음에 움직이는 AI 플랫폼이라는 예전처럼 그냥 내연기관으로서의 자동차 시장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AI와 전동화와 어떤 로봇 같은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류, 방산, 조선, 철도까지 운송자비를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결국에는 자동차라는 게 한 회사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가 많이 있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딱 들어보시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만큼 다른 나라에 우리가 공략을 하고 공급을 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매출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국방 강화 수혜입니다. 국방 강화 수혜. 자동차가 이제 사실은 그냥 자동차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트럭 그 전차도 있죠. 전차도 있고 뭐 또 미사일 나르는 그런 것까지 다 자동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방 강화에서도 우리 결국에는 운수 장비가 필요되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수 장비는 사실 대표적인 경기 민감 업종이기도 해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자동차 판매도 증가를 할 거고 뭐 물동량도 증가할 거고 선박 발주도 증가가 될 거고 여러 가지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긍정적인 영향이 많이 미치겠지만 또 반대로 부정적으로는 금리가 높아지거나 소비가 둔화되거나 무역이 감소한다면 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수 장비 업종에서도 어떤 영역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컬러감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수장비 업종이라고 해서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그 내에서도 우리가 현 시점에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역 자체를 오늘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운수장비 업종 내에서도 우리가 현 시점 꼭 매력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저희가 종목 자료집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운수장비 준비됐습니다. 굉장히 헷갈릴 수 있지만 이 내에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이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한번 올려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짜잔. 자, 운수장비 업종에서 이 종목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고 바로 올려주셨습니다. 보이시다시피 종목이랑 전략은 가려놨지만 이 하단에 저희가 아래에서 함께 나오고 있는 이 방법을 통해서 주식 공부방 입장해 주시면요. 저희가 어떤 종목인지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수장비 업종에서의 종목 올려드렸네요. 자,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지 바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올라왔는데 저희가 이제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까 올려주신 종목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지 이 종목이군요, 대표님. 운수장비인데 이 두 글자짜리 이건 사실 자동차로도 볼 수 있고 로봇으로도 볼 수 있고 네. 여러 가지의 사실 확장력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힌트를 드린다면 현대차가 아니고 이 종목을 갖고 왔네요, 대표님. 이유가 있나요? 너무 힌트를 많이 드렸네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현대차는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현대차 가지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현대차는 지금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해요.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져온 종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수장비 관련 탑픽 종목인데요. 좀 전에 이제 우리 앵커님이 말씀 잘해주셨어요. 자동차 같은 게 사실 경기 민감주예요. 네. 옛날부터. 그래서 경기가 안 좋거나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지만 이제는 그거는 예전 자동차 산업일 때만. 네.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 팩토리, 그렇죠? 스마트 팩토리 산업이라는 새로운 영역과 그다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북미 SUV 하이브리드 판매가 점점 호조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자체가 우리는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모 기업에 대한 그런 어마어마한 그렇죠? 그 힘에 대한 모멘텀을 아직까지 이 회사는 받지 못했어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수익은 같이 갈 거고 연계도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안 갔다. 안 갔다. 그냥 현대만 네, 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오늘 자동차 운수 중에서 가장 좋은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대로 PBB나 SUV 성장 스토리 같은 거를 이미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사실은 뭐 이 스마트 밴 같은 것도 많이 갖고 있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퍼포즈 빌트 베이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제 점점 더 커나가는 시장일 텐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선도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있을 수밖에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는 이제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죠. 자동차가 그냥 출퇴근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뭐죠? 미래 모빌리티 재평가 구간입니다. 이제 자동차로 뭐 알아서 가주고 이동해주고 편의도 제공하고 잠도 자고 그죠? 여러 가지 많이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래의 성장성이 우리는 분명히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주주환원 정책이 좀 좋아요.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도 기대되고요. 그다음에 기관 외국인이 여전히 선호하는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PR이죠. PR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는 PR이 20배, 현대 같은 경우는 한 11배 정도 되는데 이 회사는 현재 요 구간에 있어요. 요 구간. 그렇다는 얘기 뭐죠? 저평가 구간이다. 저평가 구간이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많이 안 갔네요. 네. 보시면 우리 현대 회사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댁에서 아시겠죠? 지금 보시면 이 회사도 올 초에 좀 여기서 크게 반등이 나왔고 또 여기서도 또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급등이 나와서 사실은 이렇게 계속 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전쟁 이슈부터 빠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됐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횡보를 하면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이 매집 구간이 결국엔 언젠간 폭발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수렴 기간이 짧고 오미조밀하게 다 모여 있어요.
이런 경우 보통 수렴이 끝나가면서 폭발하는 시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시장이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로봇 분야의 사실 이제 피지컬 AI의 대표적인 종목인 것 같은데 현대차하고 비교를 해보면 진짜 안 같다.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주가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 종목이 너무너무 궁금하다. 주식 공부방에서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에 관련된 투자의 인사이트까지 꼭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굳이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저희가 이 상승률 표에서 알려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덕전자부터 효성중공업까지 수십 %의 빨간불을 생방송 도중에 알려드렸고 이 종목도 이만큼의 기대감 충분하게 있으니까요. 두 번째 종목 자료집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기다리던 4교시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일단 히든 종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GST 반도체 갖고 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전공정에서 쓰이는 업체입니다. 자, 반도체 공정용 세정, 코팅, 정밀 가공 전문 소부장 기업이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의 안정적인 핵심 고객사를 이미 확보한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식각과 증착에 대한 공정용 부품 공급 확대인데 사실은 이 회사는 원래 이 식각으로서 매출을 얻었던 회사인데 요즘에는 이 세정 코팅으로서 매출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정 코팅이 결국에는 HBM 반도체에서 쓰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HBM 반도체에 대한 수혜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AI 반도체 AGB 확대에 세정 코팅 수요. 다음 HBM D램 라인 투자 확대. 세정 코팅 매출 계단식 성장 경마. 그러니까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 이제는 두 개의 어떤 매출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착 부품의 비중이 감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것이 수익성 개선으로 기대가 되고 고마진 제품 비중 확대가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확대는 결국에는 HBM과 고성능 메모리의 투자 지속이 된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지금 메모리 그 반도체에 대한 소부장주는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엄청 찾았거든요. 엄청 찾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안 간 것 중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고민했던 거기 때문에 오늘 이 히든 종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출액입니다. 약 2,250에서 2,460억 정도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500억 정도가 올해 예상이 되어주는 수정 전망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림 보시면요. 이 식각 장비인데요. 식각 장비라는 거는 보시면 반도체 공정에서 회로를 만드는 역할인 거고 이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식 식각을 씁니다. 예전에는 습식 식각을 썼지만 지금은 보시면 AI 반도체, HBM, 3D 낸드 다 메모리가 다 이 건식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제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면 식각점이 반도체 회로를 초정밀하게 깎아 만드는 HBM과 AI의 더욱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 바로 보실게요. 빠르게 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이 구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간 여러분 보셨을 때, 이 구간이 뭐지? 사실 이제 상한가 찍고 내려온 날인데요. 이날이 이제 발표 날이었어요.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안 좋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서 매집 크게 폭등이 나오고 매집을 해서 올려놨지만 바로 털었던 거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때의 매집 구간과 이때 매집 구간의 물량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믿고 우리가 가는 건데 사실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더욱더 성장을 할 거고 아직까지 HBM 반도체에 대한 영업이익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그것이 결국 들어오게 된다면 영업이익은 늘어날 거라 생각이 들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이 주식 공부방에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종목인지 사실 감도 안 와요. 반도체 소부장 수백 개 종목이기 때문에 진짜 이것만 우리가 알아서는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어떠한 투자의 판단을 해야 되는지 전혀 감도 안 오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방송 끝나자마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주식 공부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게 전략 짜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대동단결 송대섭 전문가님과 다음 주의 시장도 현 시점에서 확실하게 올라탈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있을지 함께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송대섭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